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이 기다린다.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 손쉽게 벽을 넘어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최고 권위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가 전하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벽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 바로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선택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80세부터의 인생, 손쉽게 벽을 넘어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공개하고자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인다는 것이다. 과도한 강박과 욕심이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한 가지 예로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다. 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쿠후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오늘은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5가지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며 실천해왔던 많은 일들이 실은 장수와 무관하거나 혹은 해악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곤 한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열효자보다 배우자가 더 낫다는 것이다. 재력가인 노년의 인물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고려할 때 그의 가족들은 대개 그 결심에 제동을 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노후에 재혼하고 싶다고 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축복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은 결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이 결혼하는 목적은 재산이니까요. 하면서 반대를 한다는 건데요. 결국 자신들의 몫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항하는 것이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면서 축하한다고 해요. 물론 진심 어린 축하의 뜻도 있겠으나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미래에 어쩌면 건강이 악화되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연산도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자식이 아무리 효성을 발휘하더라도 배우자의 지지와 우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를 지켜주며 옆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은 멀리서 가끔씩 만나는 자식이 아닌 나란히 살아가는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일상 속 시시콜콜한 문제들로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배우자가 있는 동안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재혼이라는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해도 상대방이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했을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안정을 주기에 상대방도 그 보답으로 나를 잘 돌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려는 생각보다는 내 노년을 어떻게 하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맛있게 충분히 먹는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단백질은 내장, 근육, 피부 등 인체를 형성하는 주성분이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내장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고 피부 결이 나빠진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항체, 호르몬, 효소처럼 인체를 관장하는 주요 물질의 재료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결핍되어 면역 항체 등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령자는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사람보다 폐렴이 쉽게 중증화하는 이유 중 하나도 단백질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40, 50대까지는 영양 과다 섭취에 따른 생활습관병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 저영양 상태에 따른 노쇠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저영양 상태가 되었을 때 특히 우려되는 문제가 낙상사고이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감소하면 사소한 원인으로도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골절되면서 누워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위장의 파랄이 아니라 위장의 구알은 차도록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고한다. 위장의 구알이란 폭음이나 폭식을 피하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양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식사한다는 뜻이다. 임금님의 우아한 장수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는 단백질 풍부한 식단이었습니다. 매일 육류를 약 50g 추가하여 소비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고기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씹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로 필요한 양을 섭취한다. 고기는 저녁 때가 아닌 아침 식사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사 시 위장을 80%가 아닌 90%까지 채워 섭취한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경계보다는 저칼로리 저영양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다. 술은 물에 희석해 마시면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점심 식사는 가급적 집에서 하지 않고 식당에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이런 분들 중에서 81세가 되면서 이제 82세나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이처럼 순식간에 늙고 세상 이별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젊어서 학습하는 것처럼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셔야 하고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80세가 넘었다고 집안에만 계시는 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나갈 일 있으면 나가시고 하던 일 하시고 무언가에 흥미를 갖고 배우는 것이 좋아요. 우리 마을에는 82세의 노련한 택배 기사님이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택배나 작은 짐을 옮기는 일이 생길 때마다 깊은 산골마저 돌아다니는 이분의 열정과 실력에 감탄하곤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소식지를 통해
이 기사님과 연락을 맺고 부름을 받는 대로 언제나 신속하게 행동하시는 이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신 만큼 몸은 조금 불편하시지만 첫 인상과 달리 곧 그 능숙함에 매료됩니다. 사람들은 기사님이 올 때마다 기대 이상의 실력에 놀라곤 합니다. 기사님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기술과 아이디어로 짐을 안전하게 고정하시며 무거운 물건도 의외로 가볍게 옮기십니다. 지역 농협에서 연락이 들어오면 트럭에 농산물을 가득 싣고 국내 곳곳으로 배달을 떠나십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 일로 여행도 겸하며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십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그 행복하고 영리한 눈빛은 절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열정과 활력은 영구한 휴식보다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목표를 지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일하는 삶의 자세가 어쩌면 은퇴라는 단어와 무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4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을 부검해보면 누구나 몸 어딘가에 암이 작게 남아있고 치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맥경화 같은 질병 하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80세가 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이미 상당 부분 제 기능을 못하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한 통념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염, 저당,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며 과체중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건강관리의 기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80세에 가까워지는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식습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식욕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식욕이 느껴지는 것은 신체가 영양을 필요로 한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뉴 선택에 있어서 너무 엄격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체중 조절을 이유로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실제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식사 조절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이 건강에 유익하다 할지라도 고령자에게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고기와 같은 단백질 음식의 섭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시면 술과 담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향유하고 싶으시다면 건강을 고려하여 소량의 저녁 술자리를 권장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신체 균형을 상실하여 낙상과 그로 인한 골절 같은 사고로 인생의 황혼이 앞당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그냥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5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고령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약을 많이 쓰지 않는다. 고령일수록 약 부작용이 잘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간이나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 성분이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만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 바로 약물 위험이다. 게다가 약을 먹고 혈압이나 혈당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장수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또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일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도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전부 먹을 필요가 있을까? 적어도 먹고 나서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약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힘들어하면서까지 약을 먹으면 면역력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만큼 감염증이나 암에 걸리기도 쉽다. 고령이 되면 검사에서 다소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표에 위에서 아래까지 이상 수치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80대까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에 집착하여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기를 목표로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저염식을 통해 검사 수치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하루하루 맛이 별로 없는 저염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잃게 되면 도리어 몸 전체의 면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웃음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웃으면 자연히 다량의 산소를 체내로 흡수하게 된다. 고령자는 호흡근이나 가로막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폐활량이 감소하고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웃으면 자연히 복식 호흡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호흡력이 높은 상태를 회복한다. 이는 일반적인 약을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큰 효과이다. 요즘 시대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팔순을 맞이하셨다면 세상사에 얽매이지 마시고 희망하시는 활동에 몸을 맡기시며 입맛에 맞는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드시고 삶을 마음껏 즐기며 보내시는 것이 건강하고 기쁜 삶을 영위하는 비결입니다. 행복의 의미는 개인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삶을 향유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행복한 생을 영위하는 것은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80년의 세월을 넘기신 지금부터 향후 수십 년을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며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